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슬기는 우산을 들고 동물병원 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푸들이 안겨 있었는데 그 녀석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뭐가 잘못됐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슬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병원 로비는 익숙한 소독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기다리는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카운터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예약 카드를 내밀었다. 슬기 씨. 강아지 이름은 비비예요. 잠시만요. 곧 불려갈 거예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슬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비비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작게 떨고 있었다. 슬기는 비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만 건강하면 돼. 나 혼자서 버티는 거 너 덕분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안녕하세요. 김슬아 의사예요. 비비 환자분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슬기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왜일까? 그 여자의 미소가, 아니, 그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드는 기분이었다. 슬아는 비비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진찰대를 올렸다. 어떤 증상이 있나요?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슬기는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최근 비비가 밥을 덜 먹고 산책 중에 자주 멈춰 선다는 것. 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비의 배를 부드럽게 누르고 귀를 기울여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적이면서도 세심했다. 슬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사람이 돌봐주면 괜찮을 거야?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부분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슬아가 말하며 슬기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 직설적이었다. 슬기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지만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네, 수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검사가 끝난 후 슬아는 결과를 기다리며 슬기에게 물었다. 비비를 키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강아지랑 산책은 어디서 하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슬기는 평소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번잡한 일상, 회사에서 오는 피로, 그리고 비비가 유일한 위로라는 이야기. 슬아는 조용히 듣다가 웃었다. 저도 강아지 키워봤어요. 그 녀석들이 주는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걸 채워주죠. 그 순간 슬기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왜 이 낯선 여자의 말이 이렇게 와닿는 걸까? 그녀는 오랜 시간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숨겨온 감정을 느꼈다. 슬기는 28살, 결혼 정년기라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화는 매주 좋은 사람 없니? 로 시작됐고 친구들은 언제쯤 안정된 가정을 꾸릴 거야? 라고 물었다. 하지만 슬기의 마음속에는 그런 정상이 아니라 그녀를 진짜로 이해해줄 누군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비비는 괜찮아요. 영양제만 먹이면 돼요. 슬아가 밝게 말했다. 슬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 속에 이상한 아쉬움이 스며들었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슬아의 명함을 쥐고 있었다. 다음에 또 올 이유가 생기면 좋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슬기는 비비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명함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김슬아, 동물병원장 이름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슬아. 슬기와 비슷한 발음. 운명 같은 우연인가? 그녀는 웃으며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슬아의 미소가 떠올랐다. 며칠 후 슬기는 회사에서 지친 몸으로 퇴근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비비의 영양제를 사러 다시 병원을 찾았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슬아가 마주쳤다. 슬기 씨.
비비는 어때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슬기는 순간적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냥 영양제 더 사러 왔어요. 슬아는 웃으며 약을 챙겨주었다.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거예요. 비비가 좋아할 거예요. 대화는 다시 길어졌다. 이번에는 슬아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수의사가 된 이유, 어린 시절 길고양이를 돌보던 추억, 그리고 서울의 빠른 삶 속에서 동물들이 주는 평화에 대해 말했다. 슬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날 슬아는 용기를 내 물었다. 슬기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근처 카페에서 슬기는 망설였다. 하지만 비비의 리임이 그녀의 등을 밀어주는 듯 했다. 좋아요. 카페는 병원 근처의 작은 곳으로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었다. 커피 향이 공기를 채우고 부드러운 재즈가 흘렀다. 그들은 강아지 이야기에서 시작해 서울의 계절 변화, 그리고 각자의 꿈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슬아는 저는 항상 자유로웠어요. 가족이 이해해 주셔서요, 라고 말했다. 슬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렸다. 그녀의 가족은? 어머니는 여자는 결국 결혼해야 해 라고만 할 터였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었다. 슬아가 말했다. 슬기 씨, 오늘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대화였어요. 슬기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비비 덕분인가 봐요. 그들은 헤어지며 번호를 교환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슬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그 우연은 슬기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슬아로부터 온 메시지, 비비 사진 보내주세요. 보고 싶네요. 슬기는 웃으며 사진을 찍어 보냈다. 대화는 매일 이어졌다. 아침 인사, 저녁 산책 이야기. 슬기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기다려졌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슬기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라고 할 때 그녀는 슬아를 떠올렸다. 한 달 후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한강공원에서 산책. 비비가 앞서 뛰고 슬기와 슬아는 나란히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흩날렸다. 슬아가 말했다. 슬기 씨,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슬기는 대답 대신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둘 다 느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슬기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 그 생각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의 기대 속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하지만 슬아와의 시간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슬기와 슬아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주말이면 비비를 데리고 공원에서 만나 따뜻한 호떡을 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슬아는 동물병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슬기에게 시간을 내주었다.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슬아의 그 말 한마디가 슬기의 가슴을 울렸다. 어느 날 슬아가 슬기를 병원으로 초대했다. 오늘은 특별 진료일이에요. 비비 말고 슬기 씨를 봐줄게요. 장난기 어린 말투였다. 슬기는 웃으며 갔다. 병원은 한산했고 슬아는 그녀를 진찰실로 안내했다. 자, 앉아요. 마음의 검진이에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슬아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 여자였다는 이야기. 그때는 무서웠어요.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슬기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다. 저도 비슷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자친구 사귀라는 압박 속에서 숨겨왔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슬아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의 온기가 슬기의 세상을 바꾸었다. 슬기 씨, 당신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병원을 나와 명동의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슬아가 작은 선물을 꺼냈다. 은색 목걸이, 끝에 작은 강아지 펜던트가 달린 비비처럼 우리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슬기는 목걸이를 걸며 슬아를 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관계는 그렇게 깊어졌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겼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사동에서 차를 마시며 부산으로 짧은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슬아가 말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당신과 이슬기는 웃었다. 서울이 우리 집이잖아요. 하지만 꿈은 좋아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슬기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슬기야, 회사 동료 소개받아봐. 좋은 사람이래. 어머니의 말에 슬기는 머리가 아팠다. 엄마,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 29살이야. 주변 애들은 다 결혼했어.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지. 슬기는 슬아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카페에서 그녀는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그냥 사랑할 수 없나요? 슬아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슬기야, 나도 알아.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하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그 겨울, 그들은 첫눈이 내리는 날 한강에서 키스를 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눈송이가 그들의 어깨에 쌓였다. 슬기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슬기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슬기 요즘 누굴 만나? 표정이 이상해. 동료 하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슬기는 웃어넘겼지만 불안이 싹 텄다. 슬아의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간호사가 선생님,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남자친구 생기셨어요? 라고 물을 때 슬아는 비밀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설날이 다가오자 슬기는 가족 모임에 가야 했다. 사촌 동생의 결혼식 소식, 삼촌의 슬기 너도 곧 이라는 말. 그녀는 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힘들어. 만나고 싶어. 슬아는 바로 왔다. 그들은 작은 찜질방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 슬기야, 우리 미래를 생각해봐. 함께 사는 집, 비비와 우리의 슬아의 말에 슬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이는 계절. 슬기와 슬아의 사랑은 꽃처럼 피어났다. 그들은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경주의 고즈넉한 사찰. 슬아는 카메라를 들고 슬기를 찍었다.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 슬기는 부끄러워하며 포즈를 취했다. 그 사진들 속에서 그녀는 진짜 자신을 보았다. 자유로운, 사랑받는 여자.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슬기의 가장 친한 친구, 지은이가 의심을 품었다. 슬기 너,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그 사람 누구야? 지은이는 슬기의 핸드폰을 슬쩍 받고 슬아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여자. 슬기 너 미쳤어. 이건 안 돼. 지은이의 말은 날카로웠다. 가족한테 말하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슬기는 충격을 받았다. 지은이는 그녀의 유일한 비밀 친구였다. 제발 비밀로 해줘. 나 사랑이야.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병이야. 도와줄게. 상담소 데려갈게. 그날 슬기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슬아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친구가 알아버렸어. 슬아는 달려왔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슬아의 과거도 드러났다. 그녀도 한때 가족과 싸웠다. 아빠가 이 집안에 그런 애는 없다라고 했어.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 주셨어. 시간만 주면 돼. 그러나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슬기의 어머니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슬기가 이상한 관계에 빠졌어요. 여자와 여머니는 충격을 받고 슬기를 불러 세웠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어머니의 눈물 어린 외침에 슬기는 무너졌다. 엄마, 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가족 모임은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고 오빠는 수치야라고 했다. 슬기는 병원으로 도망쳤다. 슬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슬기야, 나랑 같이 살아. 비비도 데리고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의 변두리, 조용한 동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여름이 되자 슬아의 병원이 확장되었다. 슬기는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다. 동물들을 돌보며 그녀는 치유되었다. 하지만 반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지은이는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슬기는 용서할 수 없었다. 왜 날 배신했어? 나 믿었는데. 슬아는 말했다.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우리를 강하게 해. 그들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기 내서 좋다는 말에 슬기는 눈물을 흘렸다. 여름 끝자락, 무더운 밤 슬기와 슬아는 지붕 위에서 별을 보았다. 슬아야,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슬기는 불안하게 물었다. 슬아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할 수 있어? 내가 증명할게.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슬아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어머니가 병원을 방문하며 물었다. 슬아, 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는 왜 안 데려와? 슬아는 용기를 내 말했다. 엄마, 저 슬기랑 함께해요. 그녀가 제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여자. 이건 안 돼. 집안 망신이야. 슬아의 가족은 반대했다. 아버지는 병원 자금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슬아는 울며 슬기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이슬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세상의 탓. 그들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노력했다. 슬아는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슬기는 더 열심히 일했다.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작은 펀딩을 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밤마다 서로를 안고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가을 축제 시즌, 그들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데이트했다. 전통 한복을 입고 달콤한 송편을 먹으며 이게 우리 문화야. 우리 사랑도 여기 속해. 슬아가 말했다. 슬기는 행복했다.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가 모든 걸 흔들었다. 슬기야, 돌아와. 용서할게.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 슬기는 갈등했다. 가족과의 화해를 꿈꿨지만 슬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 슬아를 사랑해요. 그녀 없인 못 살아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였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무서웠어? 그 대화는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이해하려 애썼다.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봤다. 슬기야, 엄마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반면 지은이는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슬기. 내가 잘못했어. 내 사랑 인정할게. 하지만 슬기는 거리를 두었다. 시간이 필요해. 겨울이 다시 왔다. 눈보라가 서울을 뒤덮었다.
슬아의 병원은 성공적이었고 슬기는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비비를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즐겼다. 하지만 최고조의 갈등이 다가왔다. 슬아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연인, 이제는 결혼한 여자. 슬아, 너 아직도 그랬어? 나처럼 포기해. 이 사회에서 행복할 수 없어. 그 말은 슬아를 흔들었다. 아마. 내 말이 맞을지도 우슬아가 슬기에게 말했다. 슬기는 배신감을 느꼈다. 포기. 나 버릴 거야. 오해가 쌓였다. 슬아는 설명하려 했지만 슬기는 도망쳤다. 한강 다리에서 그녀는 울었다. 왜 또 아파야 해? 슬아는 비를 뚫고 찾아왔다. 슬기야, 그건 오해야. 난 너만 사랑해. 영원히 그들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우리 함께 싸우자. 슬기의 말에 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의 변화도 있었다. 슬기의 어머니가 병원을 방문했다. 슬아 씨, 우리 슬기 잘 부탁해. 그 말에 슬아는 눈물을 흘렸다. 슬아의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언론에서 LGBT 이슈가 불거지자 병원에 항의 전화가 왔다. 동성애자 의사가 동물을 돌봐 슬아는 지쳤다. 슬기야, 떠날까? 캐나다나 가서. 슬기는 망설였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포기 안 해. 새해가 밝았다. 슬기와 슬아는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사랑을 선언하자.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 사랑 이야기의 댓글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고조는 가족 모임에서 왔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슬아가 말했다. 저희를 축복해주세요. 눈물과 포옹이 뒤따랐다. 어머니들은 서로를 안았다.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지은이는 마지막 사과를 했다. 너희처럼 되고 싶어. 슬기는 용서했다. 함께 가자. 결말은 한강 벤치에서. 벚꽃이 피는 봄, 그들은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 삶이야. 아프지만 아름다워. 비비가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슬기는 생각했다. 수의사의 말처럼 비비는 괜찮았어. 진짜 검진은 나 자신에게 필요했어. 사랑을 직면하는 거?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한국의 사회 속에서 작은 행복을 쌓아가며 사랑은 결국 승리했다.